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 임평순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더욱더 환하게 웃고 복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만나는 의정돋보기 첫 번째 초대 손님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올 한 해 경기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유인 경기도의회 부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부의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새해가 되는데 어떤 뭐랄까요 덕담 듣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일 잘하고 네. 매력적인 의원이다 이런 말 듣고 싶네요. 매력적인. 네. 그 말 자체가 매력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하시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김유인 부의장입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꿈들 다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도록 경기도의회가 응원하겠습니다. 부장님, 지난 한 해 진짜 바쁘게 지나갔죠. 2015년이 슉 흘러갔습니다. 지난해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한 해였는지. 건강이나 가족을 많이 또 생각하고 챙기는 한 해였고요. 네. 그리고 또 체질 개선도 해서 좀 살도 좀 빼고 근육도 네. 좀 만들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여유로워졌다는 얘기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술도 다 끊으셨겠네요. 술은 아직 많이 끊지는 못했고요. 술 끊기가 좀 힘든가요? 네, 이제 발효주, 막걸리나 와인, 예. 뭐 이렇게 소주는 이제 안 먹고 2016년도는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네. 되기를 기망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2015년도로 잠깐 가겠습니다. 얼마 안 지났는데 지난해 일어난 일들 중에서 되돌리고 싶거나 이거는 정말 이거 바로 잡고 싶다. 후회되는 일이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원래 후회를 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뭔가 선택을 할 때도 좀 과감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까지 계속 그 마음을 안고 가는 이제 스타일인데, 네. 뭐 굳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제가 한 정책 중에서 갯벌을 간척지화해서 거기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바닷물을 호수로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네. 화성호. 근데 우리가 이제 안산의 시아호를 담수 호수로 만드는 바람에 물이 다 썩어서 바닷물이 다 썩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고 제가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사업이어서 국가가 이미 예산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수립된 예산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예산을 삭감까지는 못했고 다만 집행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집행해라. 주민들 당연히 반대하죠. 네. 호수로 만들면 안 된다. 바닷물을 해수 유통해서 바닷물 썩지 않게 해야 된다. 자연의 재앙이다.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막고 있는데 그걸 이제 확실히 중단시키지 못한 거. 그때 조금만 일찍 제가 움직였으면 이제 예. 국회가 상임위 예산 의결하기 전에만 움직였어도 삭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움직이는 시기가 예결이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감회까지 못한 게 되게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버스가 이미 시동을 걸었는데 그렇죠. 그 시동 걸기 전에 막았어야 돼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었죠. 반대로 지난해 9대 의회 성과 중에서 이것은 정말 잘했다. 되돌아봐도 너무 잘했다. 이런 기억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경기도 의회로 돌아와서. 네, 두 가지 정도 얘기해도 되나요? 세 가지 얘기할까요? 하나는 의정 기록관 제도인데요. 제가 이제 선거 때 주민들이 제발 싸우지 마라. 그리고 선거 때 말고도 얼굴 좀 보자.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계속 그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정 기록관 제도인데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입법, 예산 정책 이런 활동들을 의회 홈페이지 내 의정 기록관 시스템을 둬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의원님들의 활동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게 주민들에게 이제 카톡이나 블로그나 여러 가지 SNS 문자 등등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있고 그게 이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혼자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건 계속 칭찬받고 싶고 또 하나는 연정인데 의원 되고 나서 이제 연정이 제한이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열심히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제 반대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에 제가 자장으로 활동을 하고 또 TF팀을 꾸려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연정이 출발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봤을 땐 되게 혁명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걸 주로 도지사가 다 100% 결정해 오는 거를 의회도 좀 편성할 수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이제 자율예산 편성권인데 그걸 제가 제안을 해서 도지사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게 지금 이제 집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 칭찬받고 싶어요. 앞으로 그렇군요. 지방자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정기록관 계속해서 칭찬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잘하셨습니다. 네. 칭찬 올려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정 대한민국 뭐 지방자치에서는 최초 아니겠습니까? 최초. 역사에도 길이 남은 일.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제도가 운영이 되면 네. 지방자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혁명적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저희 의정동북의 새해에는 좀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통하였느냐 어떻습니까? 통화? 통하였느냐. 통하였느냐? 아, 통했다고 전해라. 통했다고 전해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멋있는 글귀네요. 네. 우리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멋있게. 자, 지난해 성과 아쉬움까지 잘 꺼내봤으니까요.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 나온 김에 우리 의원님의 과거를 살짝 또 이렇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과거입니다. 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 김유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소녀였어요? 어렸을 때. 네, 소녀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예.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게 정말 좋아요. 그 엄마를 되게 존경하는데 엄마가 우리 자식들이 저희가 8남매인데 엄청난 이렇게 자존감을 심어줬어요. 하나하나를 너무 사랑해줬고 저는 굉장히 자존감 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네. 사람들한테도 되게 적극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약간 좀 빛나는 정자서 생각하지만 뭐 죄송하지만 본인 입 스스로 이렇게 네,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엄마가 우리 엄마에서 좋았고 또 하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 이제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예. 그래서 한때 제가 이렇게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 두 분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 문학 소녀였네요. 네, 어릴 적에 국어 네.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네, 글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또 어머님의 자존감, 네. 어떤 그런 교육, 막 그래서 반장하고 막 이러셨습니까? 네, 반장도 많이 했고 반장 몇 번 그다음에 하셨어요, 전? 전 3번 했는데. 전 2번에 학생회장 한 번. 학생회장까지요? 아, 제가 졌네요. 아니, 제가 이제 달리기를, 그 당시에는 예. 뭐 달리기 1등하고 뭐 연필 뭐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엄마가 막 달리기만 1등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계란 예. 하나씩 뭐 너무 장하다, 막 잘했다, 막 이러면서 내 딸이 최고야. 그래서 저한테 천하의 내 딸이라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저의 천하의 내 별명이 딸. 천하의 내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네. 영향을 엄청 받으셨군요. 네, 네. 저희 엄마는 왜 이렇게 저만 혼냈을까? 혼도 많이 났죠. 소설가도 꿈이 있었지만 어떻게 정치인의 꿈을 어릴 때 좀 꾸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전혀 뭐 꼽은 적이 없고요. 제가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여성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천하의 내 딸인 저도 결혼하니까 굉장히 약 2등 국민? 결혼을 하니까요? 네. 아. 가사노동이나 육아가 다 내 몫이고 저도 일하고 싶고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 딸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에서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성 정치인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 단체에서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정치에 나가서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 정치 세력화를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그럼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정치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다음에 정치라는 걸 접근을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상품성에 누가 나가면 좀 당선이 좀 되겠다 해서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당선되리라고 아무도 우리도 생각 못했고 유권자들도 생각 못하고 예. 그래서 나갔는데 근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당 98년도에. 98년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 일상구에서 2등했고 다른 후보는 남성 후보가 4명이었는데 4명이 합친 것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저희가 정말 그 너무 재미있는 얘기거리였어요. 저희 후보들이. 혁신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기존의 정치가 신경 안 써줬던 거, 보육,
그런 시스템들 굉장히 많이 바꾸고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활동하셨고 NGO에서도 꽤 길게 네.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NGO 활동이나 어떻게 시민단체 활동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화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협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협박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뭐가 있었냐면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라고 그러니까는 막 유흥 나이트 클럽 러브호텔이 막 주택가에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마라 더 이상 그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예.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밤길을 조심해라. 왜냐면은 이제 나이트 클럽 이런 데는 다 조직 폭력들이랑 연관돼 있고 이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칼 맞을 수 있다라는 말을 공무원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공무원이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뭐 말도 안 된다 뭐 예.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사회 시스템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었겠다. 그래도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걱정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밤길 이렇게 어두우니까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아마도. 예예예. 네, 네. 별일 없이 그래도 예. 잘. 그래도 이제 혹시 뭐 요즘 또 겨울밤 어두우시니까 밤길 조심하시고 눈길도 있으니까 네. 빙판길도 있으니까 예. 조심하세요. 요즘은 좀 조심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할 건 하는 우리 부의장님이셨다. 초년 시절에도 시민단체 많이 활동하셨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연애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NGO 활동 중에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에 골인에 성공합니다. 네. 두 분의 연애 스토리 한번 궁금한데 어떻게 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결정들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결정이 지금의 우리 남편을 남편으로 결정한 거. 전 나중에 제 네. 와이프가 걔가 그런 말을 그 했으면 말을 얼마나 멋있을까요? 본인한테도 진짜 여러 번 했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이게 한 10년 단위로 좀 드는 것 같아요. 매년 더 10년 좋아지는 단위로? 거고. 매년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저를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단체 활동할 때 우리 남편은 청년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 회원 활동을 했고 제가 거기에 이제 간사, 네. 저는 거기 실무자였었죠. 나는 별로 이제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분이 엄청 좋아해서 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좀뭐 그거는 저기 네, 부의장님 그렇게 해서. 저기 생각이고요. 남편분 아니, 따로 또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늘 네. 너무 잘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주의적 관점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내 주장도 강하고.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받아줬고, 아. 또 내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줬고, 아. 또 반대로 제가 또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서로서로.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네. 고마운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딱 프로포즈를 누가 먼저 남편이 물론 뭐라 어떻게 뭐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신이 운동하는데 사회 운동하는데 엔진이 되어주겠다. 그게 이제 결혼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 잘 지키고 남편분 정말 가장 어디가 멋있으세요? 딱 하나만. 절대로 화를 한 번도 먼저 낸 적이 없고 뭔가 부족해도 부족하다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집이 너무 지저분해 먹을 게 없어 막 이런 거 제가 좀 이제 예. 부족한 것들이잖아요. 너무 바쁘시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질 않아. 반대로 그럼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제가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본인도 비어있는 게 많으니까. 뭐가 이렇게 그래요? 그럼 칭찬은 들었으니까 뭐가 제일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 남편분께서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특별히 어떤 가족들이 든든한 지원이 있습니까? 어쨌든 불만을 얘기 안 하는 게 저한테는 큰 그거 지원이고요. 하나만이면, 네. 그나마 요즘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다 들어가서 네. 집에서 밥을 많이 안 먹고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또 하니까 네. 저희 일이 완전히 줄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50대가 가장 행복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는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남성들이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게 남자들은 50대 되니까 집에를 열심히 들어오더라고요. 네. 30대에 열심히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50대에 나가는 것은 낫지 않나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죠. 자, 부의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는 부의장으로서
경기도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갈 계획이신지. 갑자기 또 이게 어려운 질문으로 돌아가네요. 네, 저는 그게 더 쉬워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부의장으로서가 이제 상반기까지 끝이고 하반기는 이제 새로운 그 의장 부의장 지도부가 생기니까 네네. 좋은 지도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야 되고 상반기 동안에는 제가 그 했던 의정기록관 네. 제도가 이 도민과 함께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네. 영향을 주고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시스템 구조를 조금 더 정착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이 그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 잘할 수 있게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오셨으니까 뭐 상임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상임위 농정영향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상임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것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차세대 농민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농촌이 다 7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좀 복원하는 게 이제 큰 과제 중에 하나여서 네. 제가 이제 귀농 기촌 지원센터 조례도 만들고 이번 예산에 수립도 했는데 차세대 농민 육성을 위해서 좀 애써야 되겠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농심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마음에 이렇게 농업하면은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네. 저도 농심이 있거든요. 근데 시골 가보면은 정말 말씀대로 다 어르신들이에요. 귀농 귀촌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만큼 제도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그러게요. 해보고요. 제가 NGO에서 출발해서 정치를 했고 저는 마무리도 NGO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NGO 다음에 할 NGO는 농업 관련 NGO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같이 보겠습니다. 하실래요? 아, 저요? 네. 네. 결혼부터.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살아가는 지역구 얘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죠. 지금 고양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 시의원을 역임하시고 고양시장 출마까지 결심할 정도로 아니 시장 후보였어요. 제가. 시장 후보셨고요. 네. 네. 고양시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 사촌 형님 이모 해갖고 7가구 고양시에 삽니다. 그래요.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현안들 어떤 게 네.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에 그 당시 여당의 고양시장 후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경기도 100만급 도시의 최다 득표를 그 당시에 예. 최초의 또 여성 후보였었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 후보 하면서 공약 만들면서 보니까 경제 공약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대통령도 경제를 컨트롤 못 하는데.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뭘까를 봤더니 지금 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지역 공동체 사업들을 일자리화하는 게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큰 경제 흐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인 지금 상황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여러 기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작은 기업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에 있어서는 전략 사업들이 그동안 계속 자주 바뀌더라고요. 계속 갈 수 있는 전략 사업을 만드는 것. 킨텍스하고 지금 마이스 영상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의 이제 전략적 기저를 좀 엮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경제 패턴, 전략 패턴을 만드는 게 제가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고요. 요즘은 이제 집단 민원이 저 지역구에 있어요. 택지 개발하면서 잘못된 인허가를 통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았어요. 정치인한테 이제 그런 민원의 위원장을 절대 안 주는데 네. 저는 그것도 주민들이 저를 신뢰해줬다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기 좋으신데요. 아까 사회적 기업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 얘기 하셨는데 혹시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이 카페도 네. 부회장님이 섭외를 하신 거거든요. 저희 작가가 섭외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여기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력단절 주부들 일자리 만들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대해서 기업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시장.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을 모아서 자조 모임, 옛날에 품앗이 같은 거예요. 네네. 서로 마케팅을 품앗이 하는 것도 약간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실험을 좋아합니다. 끝까지 네. 꼭 실천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 돋보기의 공식 질문입니다. 의원님은 도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제가 지난번 초선 때는 공약 실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네. 제가 약속한 정책이나 공약은 좀 몇 년이 흘러도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고 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김유임이 맡으면 뭔가 안심이 된다. 제가 딱 생각난 게 이제 라임을 한번 맞춰봐서 안심 유임 맡겨주면 안심한다 라는 그렇죠. 뜻의 안심 네. 유임이 되기를 2016년도 한번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뭐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을 것이다,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꿈꾸는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도민한 사람으로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부의장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